미국과 중국의 동북아 패권 경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권영애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해외 좀 오래 체류하셨죠? 예, 금전에는 좀 뭐 필리핀, 중국 뭐 네. 등등 많이 좀 다녔습니다. 아, 외국에 계시다 보면 더 이 한반도 정세가 아주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질 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필리핀보다는 최근에 제가 중국을 네. 갔다 왔는데 그때가 마침 에이펙 회의 도중이었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한중 이제 그 FTA FTA가 타결. 네. 발표되던 때가 돼서 네. 현지에서의 중국 사람들이 FTA를 보는 그 관점, 네. 또 앞으로의 기대, 또 중국 사람들 나름대로 우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소상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오늘 하여간 공교롭게 리포트 신임, 한국 주한대사가, 미국 주한대사가 오늘 대통령 예. 3시에 만났거든요. 예. 아직 화면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신임장 제정식을 좀 하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중국 말씀하셨지만. 예.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중국이 한국과의 이런 협력을 강화하는 거는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다. 예. 이런 우려들을 갖고 있다고 하던데 예. 오늘 또 미 의회 자문기구에서도 그런 또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중국이 그와 같은 시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네. 왜 그러냐? 네. 우선 미국하고 중국이 1950년에 있었던 6.25 전쟁을 통해서 네. 어떤 관계였었느냐. 네. 분명히 그때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하는 그 명분을 네. 소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미 중국이. 원조 정쟁. 항미. 미국의 항미. 그렇죠. 네. 미국에 대항하는 대항하는. 전쟁에 참여한다. 네. 그렇게 됐으니까 네. 아직도 중국과 북한은 조중 서로의 동맹이 존재하고 있는 한 네. 중국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네. 또 미국 입장에서도 네. 이제 그렇게 된 입장에서 아직도 미국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간 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생겨났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한 한미 관계를 네. 중국이 우려하고 미국은 무슨 소리냐 네. 하는 건 당연하죠. 아. 네, 당연하죠. 지금 여기 저희가 이렇게 판넬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 지금 어쨌든 이게 G1, G2 아닙니까, 지금? 예.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지금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예. 우리 한국은 사실 그 중간에서, 예. 좋게 말하면 등거리 외교인데, 예. 좀 나쁘게 얘기하면 끼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국제관계가 특히 그렇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과거에도 보면은 주변 4강 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왔죠. 네.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립 관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한국에서 어떤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한다, 당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이 네. 관계에서 네. 우리의 국익을 놓고 봤을 때 그건 개별적입니다. 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우리의 안보상 필요해서 된 거고 네. 중국은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경제적인 관계로서 겨우 지금 FTA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네. 그거는 그거고 네. 우리 한국의 국내 문제에 대해서 네. 우리의 외교는 다분히 국가 발전 전략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 눈치 보기 때문에 이쪽을 선택하느냐? 그럼 이쪽 선택하면 다른 한쪽하고는 등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국제관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네.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 중에서 적절하게 정말 외교력을 발휘해서 네. 저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미국만 돼 있고 러시아가 빠져 있는데요. 러시아도 있죠. 예, 지금 러시아도 뒤에 다시 있죠. 또 지금 러시아가 요새 또 북한하고 또 가까워지기 때문에 예, 그럼 그걸 예, 한번 좀 이렇게 보시죠. 좀 잠깐 뒤에 좀 보시죠. 예.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중국으로부터의 황색 물결, 네. 또 러시아로부터의 저 북쪽에 결국은 이제 그 소위 말해 바이칼호에서 불어닥치는 북풍,
네. 또 일본은 끝끝내 계속해서 이 소위 이 동북공정, 동북아, 네. 대동아, 대동아. 대동아의 그 욕망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이와 같은 삼각, 사각 파도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때 보통 보면은 이제 바다에 아주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아, 이게 삼각 파도가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자, 그 파도에 밀려서 이제 떠내려갈 것이냐? 네.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했을 네. 때 그들이 택하는 것은 정면으로 네. 엔진을 최고 속력으로 가해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네. 흔히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동북아 균형자론 예. 이런 표현을 썼죠. 당시에. 그런 표현을 썼지요.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균형자. 네. 천평에서도 균형을 잡아주고 네. 시소에서도 균형을 잡아주려면은 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과연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힘은 뭐냐?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서 균형자 역할을 적절하게 해야지 어느 한쪽을 선택하다 보면은 다른 세 쪽하고는 턱을 지든가 네. 서로 소원한 관계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게 아주 어려운 어떤 외교의 길이랄까? 예. 전략 아니겠습니까? 전략이죠. 예.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외교는 저는 봤을 때 그렇습니다. 냉철한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의 외교를 가끔 보면은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중국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뭐 이렇게 참 잘해보자고 하면은, 야, 뭐 중국하고 굉장히 좋아지니까 모든 것이 다 중국하고 친중 일변도로 가는가 보다. 네. 또 아베하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아베 망언 때문에 만나질 않으니까 네. 일본하고는 그럼 영원히 담을 쌓는 것이냐? 네. 자, 이 지정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본 떼놓고 우리 생각할 수 없고 중국 떼놓고 우리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냉철한 전략을 가지고 네. 우리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네. 우리의 장점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과거에 구한말 때의 우리의 그 주변에서의 입장과 달리 네. 그때와 아주 강하게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국력이 네. 그때보다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강해졌죠. 예, 많이. 강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것이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뭐 FTA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중국하고 FTA를 체결하고 금년만 하더라도 캐나다, 그다음에 네. 호주 이렇게 FTA를 체결한 걸로 해서 우리나라가 네. 전 세계에서 FTA를 체결한 국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른바 쉬운 한- 경제 용토가 아주 넓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 네. 쉬운 한 3개인가 4개 될 겁니다. 네. 이와 같이 많은 FTA를 맺은 나라가 지구상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입니다. 그럼 이것이 곧 의미하는 바가 뭐냐?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빼놓고는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거든요. 네. 이걸 이용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적어도 정말 이 경제 발전을 많이 했었던 이 바탕을 주제로 우리가 여기서 균형자 노릇을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어려운 점은 네. 다른 것은 다 강한데 국제사회에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네. 한국의 정치적인 불안 예. 이것을 보고 과연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 특히 동북아에서 저런 정도로 금년에 있었던 4월 달에 있었던 세월호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흐득이고 있는 저 나라가 과연 이 동북아에서 균형자 노릇을 해내겠느냐? 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약점이 있습니다. 아. 이것을 빨리 해서 국내적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빨리 찾는 것이 과연 우리가 균형자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주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불만 갖는 것이 사드에 대한 배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것이 그렇죠. 현명하게 나왔죠. 네. 네.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 사드 배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아. 그 중국이 좀 우려하지 않습니까? 반대하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안보가 중국이 책임집니까? 네.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안보는 우리입니다. 네. 그 사드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네. 미사일 때문에 지금 한미연합사령관이 미 국방부에다가 건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적어도 미사일과 핵을 적절하게 방어하고 한국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핵 우산과 네.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사드를 갖다 배치할 수밖에 없다. 네. 한국 보고 지금 돈 내라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건의한 거를 가지고 네. 우리가 북한이 핵 실험한다, 미사일 실험한다 할 때는 저거 말이야, 뭐 왜 미국이 저거 그냥 놔두느냐 하면서 막상 그거를 대비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할 때는 그거 한 발 뒤로 빼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시민단체들은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이게 데모한다? 네. 이건 정말 이율배반적이죠. 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네. 중국이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사드 그렇죠. 배치는 적극 검토해서 실현을 해야 그래서 된다. 이런 말씀. 차라리 그럴 바에는 미국 보고 핵우산하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뭐 쏘든 말든 놔두라고 했어야 맞죠. 네. 이 완전 이율배반적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 반대하는 것도요. 네. 중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에 대한 위협이다. 그렇죠. 이렇게 네. 말을 하는데 원래 이 사들은 네. 북한이 갖고 있는 스커드를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을 위한 대응 대책입니다. 네. 이 중국이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원거리 이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그 레이더 중에서도 이제 조기 경보 레이더인 그 엑스밴드라는 거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일본은 이미 그 FMA라고 하는 그 조기 경보 레이더를 배치를 했는데 네. 그거는 뭐 중국이 그 뭐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배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거니까 네. 중국이 여기에 우려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우리가 중국 반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설득하고, 그렇죠. 예, 우리는 뭐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 이렇게 협조해서 잘 해 나가겠다. 이 길이 예. 맞다는 말씀. 예, 아주 그 참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그렇게 중국이 지금 육자회담의 의장국 아닙니까? 네. 의장국이면서도 그거 하나를 제대로 하라고 그러면 어떤 때는 북한 편을 들은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근 20년 가까이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기네들 해결 못하고 그 우리가 지금 저걸 방어를 위해서 미국하고 해서 사드 배치하겠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의 그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만일의 경우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은 한국이 중국의 공격 목표 범위 내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중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공격 능력을 가지고 여차직하면 한국을 공격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은요, 중국이 그런 태도로 나온다면은 더욱 그럴수록 우리는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사드 배치해야 된다는 논리를 중국이 오히려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우리에 대한 협박이죠. 공갈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뭐 중국하고도 뭐랄까 경제 협력이라든지 FTA 이런 부분은 또 발전시켜 또 나가야 되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지. 예, 저는 이 사드 배치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중국에다 잘 이해를 시켜서 네. 오해가 없도록 하면서 네. 그럴수록 우리는 뭘 협력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영내에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중국이 네. 미사일과 핵 문제에 대해서 그건 우리의 뜻대로 네. 버릴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고 네. 그리고 경제 관계를 해서 더불어 잘 살자는 것이 이게 우리의 한중 경제 협력의 관계 아니냐. 네. 이제 이렇게 설득하면은 굳이 이것을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제 그 역할을 우리가 한국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균형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네. 우리 국민적으로 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사드 이제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국회에서 또 뭐 반대하겠죠. 네. 한중 FTA 한다고 그러면 또 국회 비전 놔두고선 또 뭐 반대하겠죠. 호주도 제가 갔었는데요. 네. 호주가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서 네. 자기네들 먼저 통과시켰는데 네. 한국은 아직도 의회 비준을 이제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요. 야, 우리는 한국보다 먼저 괜히 성급하게 네. 한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하는데 네. 이럴 때 대통령이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외교를 하고 FTA를 체결했으면은 신속하게 우리 국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빨리 따져가지고 네. 이준할 것은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래야 이제 아까 이제 주변에서 우리를 균형자로 인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러시아는 지금 푸틴 네. 최룡해가 지금 방러 중인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푸틴과 김정은의 정상회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뭐 좀 준비가 돼 있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걸 보니까. 그 보도는 이제 출처가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저게 러시아의 외무당국자의 네. 이제 출처를 이용을 했으니까 그거 이제 앞으로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때 러시아의 푸틴의 입장이 대단히 난합니다. 네. 자기네들 흑해 쪽으로 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유발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말레이시아 항공기에 대한 격추 문제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코너에 몰려서 요번에 이제 그 G20에서도 조금 모양이 이상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비행기 타고 먼저 갔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구라파 쪽에서의 그와 같은 입장을 극동 지역에서 좀 풀어보자 네. 하는 것이 푸틴의 의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 극동 지역은 사실은 지금 러시아가 많은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개발을 못해서 지금 동공 상태에 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북쪽에 북해는 점점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아가고 있죠. 네. 녹아가는데 1년에 대충 한 7km 정도가 지금 동토가 네. 이제 녹아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녹아간 곳에서 엄청난 자원이 자꾸 생겨요. 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천연가스가 많이 나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극동 지역에 개발을 해야겠는데 한국 보고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잘 안 들어오죠. 네. 거기에서 중국은 호시탐탐 그쪽을 국경을 연안선에서 한 3억 명 정도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이제 들어올지를 모르죠. 네. 그러니까 거기를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이 개발을 한국이 북한하고 잘 협력해서 그쪽 지역에 진출하면은 이것이 자기네들의 극동지역 개발에 얼마나 득이 되겠느냐 네. 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북한 때문에 그동안에 푸틴이 제기했었던 북한을 관통하는 가스관 네. 건립이 잘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푸틴은 결국은 북한하고 협력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하고 협력을 해야겠는데 북한이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이 북한을 좀 설득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김정은이를 불러서 네. 니네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은 네. 니네들이 가장 지금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이 에너지 문제 네. 이런 것들을 천연가스를 가지고 네.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북한에 있는 발전소를 내가 다 운영해 주겠다. 이런 소리까지를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김정은이를 불러들이는 것이지 세상에 그런 악동을 누가 옆구리에 끼고 있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진하산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렇게 배 타고 석탄을 우리 포스코가 예. 들여오는 방안에 대해서 통일부도 이제 방법 승인을 좀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좀 네. 좋은 현상입니다. 네. 제가 네. 준비한 이제 이걸 예. 하나 좀 여기 보면은 이제 바로 나진 하산 쪽이 이제 이쪽이 아닙니까? 네. 요 위에 여기죠. 네,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요. 블라디보스톡이고 이게 핫산. 예, 핫산 여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러시아는 이걸 통해서 네. 북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이제 내려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중국은 중국대로 이쪽에 낮은 선봉항을 이용해 가지고 동해로 진출을 또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일본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네. 이쪽으로 해서 러시아의 이제 이 철로 네. 하고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곳하고 연결을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은 여러 곳의 이해관계 정점이 바로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핫산에서부터 이쪽에 북쪽에까지 철로를 개설하고 네. 이제 낮은 선봉 지역에다가 부두를 건설했죠. 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것이 육로로도 사실은 올 수가 있는데 네. 육로가 아직도 열리지 않으니까 네. 육로 열릴 때까지는 배로다가 한국을 와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북한이 앞으로 자기네들이 저렇게 열지 않으면은 바로 저기서 그 배로 사실 와도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얼마 안 되니까 결국은 북한은 길만 열어주면은 도중에서 그 길에서 나오는 일종의 그 통행세. 통행세만 받아 먹어도 되는데. 이게 자, 그러면 장관 네. 요즘 뭐 저희가 시간이 좀 이제 많지가 않은데 지금 북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한국 대사로 오는 것도 이거하고 좀 약간 연관성이 좀 있겠네요. 티모닌이라는 대사는 사실은 한국에 네. 한국 러시아 대사관에서 부대사를 역임을 하고 한 네. 10년여를 한국에 있다가 간 사람입니다. 네. 누구보다도 아주 남한 북한을 다 잘 다 아는. 잘 알죠. 네. 그런가 하면 일본의 대사, 러시아 대사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사이에 있습니다. 네. 이런 구도가 네.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이 동북아 지역에서도 특히 한국과 일본 이쪽을 위해서 네.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느냐. 네. 이게 우리에게는요, 절대 위협이 아니고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회를 잘 따가야죠. 자, 지금 뭐 한반도로 둘러싼 뭐랄까요 신전국 시대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예.